안녕하세요. 은평구 평생학습관의 야심찬 프로젝트 신나는 질문날에 오신 것을 모두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희는 신나는 질문날의 질문지기, 하루 종일 놀고 싶은 하루. 배움이 너무 좋은 배움입니다. 오늘부터 세상을 보는 눈을 활짝 끼워줘줄 은평구 평생학습관의 본격 프리미엄 강의를 함께 하시게 될 텐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강의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 강의를 해주실 은평구 노동종합지원센터의 강하연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화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선생님과 함께할 주제가 노동인권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노동에 알려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거의 24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는 노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루님, 오늘 조끼가 굉장히 샤방샤방하니 그냥 밝게 빛나는데 이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오늘 노동인권에 대해서 배운다고 하니까 길 가던 사람이 주더라고요. 길 가던 분이? 네. 이런 조끼는 그러면 누가 주로 즐겨 입을까요? 왠지 건설 현장의 노동자분들이 입으셨던 걸 본 것 같아요. 전 노조 위원분들. 사실 노동하면은 이렇게 건설, 공장 이런 노동자들이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노동자라는 말을 왠지 꺼려하는 느낌?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깨름칙함? 왜 그럴까요? 예로부터 공부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우리 유교적 사상 때문에 좀 그러지 않을까. 노동.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나는 되기 싫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지만 소득도 낮고 사회적 인정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그 막노동이라는 단어 때문에 더 그렇게 폄하되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를 한번 볼까요? 유럽의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 버스기사, 교수, 의사, 청소노동자 급여가 그렇게 실질적인 소득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노동이 꼭 우리 일상에 필요한 노동이잖아요. 청소하시는 분, 건설 현장의 노동자, 버스기사 생각해보세요. 이런 분들이 없으면. 근데 왜 의사나 변호사나 다른 노동에 비해서 이런 분들의 노동은 당연히 저임금으로 힘들게 일하는 게 맞아라고 생각하는지 한 번 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달리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까지 심지어 잘 때에도 노동과 긴밀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왜 노동자라는 단어가 왠지 어색하고 좀 이렇게 입 밖으로 자신감 있게 안 나올까요? 왜 그러는지는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풀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하루와 배움에게 평소에 내가 생각한 노동자란 어떻게 생각해 오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평소에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즐거워서 하는 일이 아닌 타인에 의해서 하는 행동을 노동이라고 정의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노동이란 돈을 버는 일을 노동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노동자란 직업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이나 사업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요. 대법원 판례가 한 번씩 나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행정소송과 대법원 소송까지 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근로자성 인정을 받으려고 노동자들이 대법원까지 이렇게 항소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거의 일을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로자이면 당연히 노동관계법이 적용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좀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닐까요? 네, 한번 사례 하나를 보겠습니다. 2017년 6월에 우리 이성 안테나 아시죠? 스카이 네. 땡땡땡 이 이성 안테나를 수정하는 작업을 하는 기사님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산업재해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평가를 하거든요. 1차적으로. 근데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성 스카이라이프 기사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을 했고 또 이어서 패소를 하니까 대법원까지 간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대법원까지 가는 기간 동안 무려 얼마나 걸렸을까요?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네, 2년이 넘게 걸렸죠. 그래서 2019년에 대법원에서 이분이 근로자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아서 산재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라는 정의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직업에 관계없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앞에. 근데 여전히 우리는 현실에서는 직업에 따라서 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있고 아닌 근로자가 있습니다. 요즘 흔히 많이 떠도는 노동자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땡땡땡땡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네.
오.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앞에 수식어가 붙으면 붙을수록 굉장히 뒤에 수식을 받는 당사자가 불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특수고용 노동자. 배달하시는 분들, 배달 기사님들. 또 뮤지션들이 특수고용 노동자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또한 이제 화물 차량 운송하는 기사, 그다음에 학습지 교사, 그다음에 학원 강사, 그다음에 골프장의 캐디, 또 가사 도우미 등등 많은데요. 저희가 근로자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일단 근로계약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감독 권한을 누가 했는지에 따라서 뭐 이렇게 이제 근로자냐 아니냐라고 법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우리나라는 법과 행정상에서 그 노동자의 범위를 굉장히 협소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저희가 이제 임금을 받는 노동자,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이긴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노동자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더 넓혀가지고 노동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두 분이 그림자 노동이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림자 노동. 그림자 노동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한번 추측해서 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림자 노동을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그림자 노동, 그림자처럼 노동하는. 그래서 어두운 노동인가요? 그림자라고 하니까 음지에서 일하는 불법? 불법적인 아, 그런 게 떠오르는데요. 그 형님들? 네. 네. 그림자 노동이라는 것은 일단은 그림자니까 형체를 잘 알 수가 없는, 보이지 않는, 그래서 대가 없는, 보이지 않는 노동을 통틀어 그림자 노동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를 해결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의식주를 어디서 집이요. 해결해요? 집이죠. 네. 그 집에서 일어나는 노동. 가사노동? 네, 그렇죠. 네. 가사노동. 네, 가사노동도 대표적인 그림자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노동은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함께 사는 가족을 위해서 누군가가 노동을 하고 그 노동은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대가가 주어지나요? 주어지지 않죠. 주어지지 예. 않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림자 노동하면 여러분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어젯밤에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 오시면서 여러분도 했어요. 뭐지? 촬영하러 오기 위한 이제 뭐 연습 같은 거? 그런 게 그림자 노동인가요? 네, 아, 그럴 수 그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찾아올 동안 지도를 검색했잖아요. 네. 예. 혹시 아. 그것도 노동인가요? 그것도 노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스마트폰을 꺼내서 저희가 이제 여기 검색을 하고 주소도 네. 검색하고 보면서 왔잖아요. 그리고 또 가족들과 그 친구들과 맛집을 검색해서 인터넷 맞아요. 검색하는 것도 그림자 노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게 다 노동이에요. 예. 저희 맨날 항상 하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대가를 받지 않지만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그런 노동을 네. 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그런 우리의 보이지 않는 노동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 세계적인 거대한 자본입니다. 아, 돈을 받으러 가야겠네요, 저희는. 혹시 알파고 아시죠? 네. 네, 세계적으로 우리 바둑하면 1인자, 우리 대한민국의 이세돌. 이세돌 구단하고 같이 다이빙. 예, 다이다이했죠. 예, 저기 먼저 1승은 누가 먼저 했죠? 이세돌. 알파고. 알파고가 먼저 네, 알파고가 1승을 했어요. 먼저 바로 알파고가 탄생했던 게 바로 전 세계인의 그림자 노동이라고 음. 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잖아요. 빅데이터. 네, 좀 더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한 우리 사업주들이 생각으로 이제 자동화 기계들이 많아지고 그림자 노동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속버스 가면 그냥 통과하는 거 있죠. 톨게이트. 네. 그냥 네네. 통과하는 걸 뭐라 그러죠? 하이패스. 하이패스. 바닥에 뭐가 파란 줄이 쫙 깔려 있죠. 네. 참 편리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너무 편리해요. 안 막히니까 그냥 갔어요. 그런데 그 하이패스가 하나 생기면 몇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까요? 그렇죠. 한 명. 2명. 아, 두 명. 교대공을 하기 때문에 아. 2명의 한 줄당? 노동자가 한 줄당. 한 줄당. 근데 최근에 제가 놀라운 게 그 톨게이트도 없어졌어요. 자동으로 위에서 맞아요. 카메라로. 요즘에는 그래서 원래는 한 줄씩 있었던 게 2줄씩으로 해가지고 더 빠르게 지나갈 수 있게 맞아 되더라고요. 이렇게 네. 터널처럼 생겨. 맞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좋아요. 그런 편리한 기술, 자동화 기술 이면에 그런 불편한 지점도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그림자 노동이라고 하는 거를 들으니까 굉장히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동안 저는 노동이란 거는 그냥 단순히 제가 직접 육체적인 어떤 노동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받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적인 이 노동이라는 개념은 더 넓은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우리 모두가 사회를 구성하는 노동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동에 숨겨진 진실을 함께 좀 통찰력을 갖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든 노동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노동을 제공하고 있고 누군가의 노동에 기대어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의 노동이 결국 나와도 연결이 있고 다른 사람의 노동자로서 권리가 결국 나의 노동자로서의 권리하고도 긴밀하게 연결되었다는 것을 함께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자 노동 중에서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사 노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장 보는 거. 장 보기는 누가 합니까? 주로? 저는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네. 말씀해주신 모든 항목에 네. 불공평하게 일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서 네. 똑같이 아, 같이 사시는 거. 강아지도 같이? 강아지 같이 산책 혼자 안 나갑니다. 그러면 빨래를 한번 볼까요? 빨래할 때 먼저 모두 다 집어넣고 빠잖아요. 한꺼번에 빠나요? 저는 원래 혼자 살 때는 한꺼번에 넣고 빨았는데 와이프랑 함께 살면서 이제 수건 따로, 속옷 따로, 겉옷 따로, 그렇게 색깔별 옷별로 따로 그렇게 빨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구별을 해놓나요?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까? 예. 진실이죠. 저희가 이제 이 가사노동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학교 교육 때 청소년들에게 하고 있으면요.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해요. 특히 여자 선생님들. 왜 그럴까요? 하나씩 달래요. 집에 가서 하겠다고.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하면 걷지를 않고 나하고 그다음에 함께 사는 가족을 해서 각각의 노동을 누가 하는지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하는지 체크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들 입장에서 여전히 우리나라 가사노동은 여성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여자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거를. 그래서 꼭 가서 식구들하고 체크한다고 주라고 하시거든요.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는 이런 수많은 가사노동, 매일 되는 노동에 대해서 누군가가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서로 그렇게 한다면 함께 사는 사람들끼리 굉장히 서로 돈독해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 그런 건 있었어요. 혼자 나와서 지금까지는 부모님이랑 살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와이프랑 같이 이제 살림을 이제 꾸려 나가야 될 때, 이게 생각보다 내가 머리카락이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었구나. 생각보다 쌀을 씻어야 되는구나. 쌀을 냉장고에다 잘 넣어놔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부모님 생각이 났었던 거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일들이 있구나. 그렇게 집안 살림을 하면서 그런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사노동도 사회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가가 주어지면 좋겠다. 예, 임금 형태로든 아니면 임금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집안일을 하는 시간을 직장 출근 시간에서 조금 반영을 해가지고 1시간, 2시간 늦게 출근하고 좀 더 빨리 퇴근하게 해준다면 가사노동이 지금보다는 좀 더 즐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짧게 이야기를 노동에 대해 나눠봤는데요. 우리 하루와 배움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노동에 대해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이후 지금 이 시간 노동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는지 모르겠네요.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을 위해서 두 분께 숙제를 2가지 정도 내주고 싶은데. 숙제요? 예. 숙제요? 네, 자신 있습니다. 노동이니까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숙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자 노동이네요. 그래서 노동에 대한 생각들이 어떻게 바뀌셨는지 다음 시간에 첫 시간에 시작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제가 근로와 노동을 자꾸 혼용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네. 가만히 보면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 부처 중에 하나 있잖아요. 고용노동부. 네. 근데 왜 근로기준법? 이게 다른지 근로와 노동의 차이가 뭔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왜 강화연은 자꾸 근로와 노동을 혼용해서 쓰고 있는지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거를 한번 알아보는 것을 숙제를 하나 내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과연 그녀는 왜 근로와 노동을 섞어 쓰는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파헤쳐보세요. 네, 오늘은 은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강화연 선생님과 함께 노동과 인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는데요. 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저는 오늘 선생님한테 이제 강의 들으면서 제 자신도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노동자라고 생각을 드니까 좀 더 묵직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선생님과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또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노동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다음에는 이 노동이 전 세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노동의 세계화에 대해서 또 하나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선입견을 깨는 오늘 같은 사이다 같은 강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화연 선생님과 함께한 유튜브 평생학습관 채널 좋으시다면 유튜브 채널 좋아요,
네, 오늘 강화연 선생님과 함께한 이 강의가 즐거우셨다면 은평구 평생학습관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나는 질문나라의 배운이 너무 좋은 배운이 하루 종일 놀고 싶은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